어? 오프닝 없이? 오프닝? 오늘은 어깨 심폐소생술을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가까이 찍지 마. 또요? 또? 어? 왜? 맨날 어깨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어깨 오늘 지금 어깨를 따로 빼서 한 게 한 2주 만에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어깨가 펌핑돼 있어서 맨날 하고 있는 줄 알았죠. 그냥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 자, 어깨의 운동에 비중을 많이 안 가져가다 보니까 요즘에 어깨가 조금 좀 소심해진 것 같아가지고 어깨를 오늘 측면 위주로다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레이즈 위주로. 오늘 오랜만에 이태환 대표가 촬영을 해주는데 아마 그래서 헛소리를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늘 그 어깨 운동에 대한 그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지.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오늘은 측면 위주의 자극을 많이 주려고 하니까 일단 사이드로 한 3, 4세트 해서 투암 사이드로 혈액을 좀 몰아놓고 그 다음에는 계획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케이블 사이드로 이제 또 자극을 쫀쫀하게 주고 원암 케이블 사이드로 그 다음에 비하인드 넥프레스 적당한 무게로 반복수 그 다음에 다시 원암으로 돌아와서 덤벨 중량을 조금 실어서 원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이런 식으로. 덤벨을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주먹에 압을 꽉 쥐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걸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살려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어? 이렇게? 요런 느낌. 네, 섬세하게 표현하자면 요런 느낌. 이렇게. 마이크도 그렇게 잡는 사람 있잖아. 컵 잡을 때도. 너 화장실 가갖고 내가 자주 봤는데 너 요렇게 잡는 거. 확 들어오네. 아이고야 무겁다. 어깨 운동이 사실 되게 정성 들여서 한다고 하면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부위가 많아서? 이렇게 공략해야 될 각도들이 많아가지고. 너는 커서 그렇지. 왜? 너는 어깨가 커서 그렇지. 아니야, 일반 분들도 전측 후면을 좀 나눠서 해주셔야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후면, 그 다음에 전면. 전면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전면은 밀기 운동할 때 많이 개입이 되니까 어깨 운동할 때 그렇게 비중을 많이 둘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럼 여성을 볼 때 제일 중요해 보는 부위는 나는 전면, 후면? 전면, 후면. 그 다음에 얼굴. 그런 걸 다 갖추신 분이 지금 이걸 우리 편집해 와이프. 주시는 분. 우리 와이프. 이거 어차피 우리 와이프가 편집해야 될 거니까 말 잘해야 돼. 오케이, 좋아. 케이블로 해야 되는데. 좀 올라왔어? 조금 한 20%? 아니 한 50%? 한 3, 40%? 원암 케이블 레터럴 레이즈를 하고 싶은데
케이블 처리가 있네. 혼자 지금 뭐 방황하고 있는 사람 같아. 항상 이 낯선 공기, 낯선 환경. 이 뭐 덤벨도 마찬가지지만 케이블로 레이즈를 할 때 장점을 살리려면 이제 이완을 할 때 저항을 살짝 버티면서 하는 그런 느낌을 살려서 이렇게 버티면서 이렇게 버텨요. 오케이. 어우, 자극이 좋습니다. 이렇게 근육을 늘릴 때 천천히 버티면서 늘리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네거티브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거티브로 하라고 하면 여기서 딱 한 다음에 막 이렇게 천천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팔의 개입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해당 부위에 무게가 걸려있는 정도만 움직임을 편안하게 유도해 주시면 돼요. 네거티브 부정적인. 아니요, 부정적은 아니야. 무조건적인 네거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해당 부위에 중량이 걸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초급자분들이나 중급자분들이 실수들을 하는 게 이제 그런 해당 부위가 아닌 팔로 많이 버티는 느낌을 살린다라는 거. 그러면 효율이 좀 떨어진다. 그냥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유도를 해야. 와이프가 말 많이 하는 거 안 좋아해. 우리 아빠, 우리 오빠 말 진짜 많아 이러면서. 오케이. 이렇게 약간의 어깨의 결이 긴장감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동작 내내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이태현 대표가 다리 다친 지가 벌써 한 5개월 됐어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이거 이렇게 짚고 다니는 거 하다가 이제 조금 움직일 수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것도 시킬 수가 있고. 물 좀 마시고. 목발 짚고 있으면 강시처럼 목발, 촬영해야지. 목발. 이렇게 촬영해야죠. 오케이. 후. 어깨 운동하면 이 무게로 어깨 운동하면서 이렇게 헐떡대면 하체 운동할 때는 그냥 숨이 넘어가겠네요. 그래서 말을 못하겠는데. 하체 운동은 맨몸 위주로만 하고 있어요, 요즘에. 원래 잘 안 했지만 하체의 비중을 조금 더 낮추려고 그냥 유지만 하는 쪽으로, 현재 하체를 좀 유지만 하면서 간간히 서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도보시에 휘청거리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힘이 빠졌을 때 마지막에는 구간을 짧게 해서 강제 반복을 해줘도 자극이 굉장히 잘 옵니다. 완전한 100%의 가동 범위를 못 하더라도 한 아래 구간에서 한 30% 정도만 움직인다고 해도
이렇게 원암 케이블 레이즈는 끝. 오늘 100% 넘길 수 있어? 아, 그게 가능한가? 댓글에 그런 게 있던데. 뭐 평상시에 최봉성은 운동할 때 하고 대회 때는 오야 이렇게 된다고. 대회 때 110%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좋은 거 칵테일을 잘해야지. 아, 장난이고. 나는 근데 솔직히 이 유튜브 영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영상이 잘 못 찍겠어. 막 좋아 보이게. 화면이 안 당긴다. 겁나 좋은데. 조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원래 실제가 조금 더 나은데 영상에는 표현이 잘 안 되는 느낌. 어떻게 찍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유튜브 댓글에도 이제 뭐 저를 실제로 보셨거나 제가 운동할 때 같이 뭐 이렇게 옆에서 보신 분들은 가끔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 실제가 더 좋은데 영상으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오바야? 근데 예전에는 항상 그런 마인드가 강했거든. 선수는 무대에서 좋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강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어중간한 인플루언서긴 하지만 인플루언서나 어떤 유튜브나 이런 활동을 하기에는 영상에 담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평상시의 모습이 좀 좋게 찍히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오케이. 와. 한 세트만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조금씩 움직이는 거잖아. 그렇지. 이 가동 범위를 제 기준에 가장 힘든 가동 범위. 지금은 중량이 고중량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적당한 중량을 설정을 했지만 제가 가장 통증을 많이 느끼는 구간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본인 생각하고 다르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막 본인은 풀 스쿼트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영상으로 찍고 보면은 완전 까짝까짝하고 그렇지. 그런 경우도 있어서. 맞아. 그게 그래서 확실히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치 또는 삼자의 시선으로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준 사람이 이렇게 운동을 옆에서 봐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오케이. 와, 씨. 오. 몇 프로? 저 77%. 아니 이번에 HDX에서 옷 나온 것들 지금 보면은 8호 여기도 8호 8호 내가 아까 입고 온 야구 저지 야구 저지 아니고 럭비 저지에도 8호. 왜 8호 하셨대? 그러게. HDX 대표님께서 85년생이신가? 우리랑 동갑이신가? 친구네. 야, 이 조심해. 야, 나도 그 생각 했거든. 왜 이렇게 넘버링을, 그래서 넘버링이 뭔가 의미가 있는 걸 넘버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냥 8호 아니야. 팀이야 또 팀. 왜 8호이실까? 머리. 지면 HDX입니다. HDX.
위로 쳐내는 느낌이지만 옆으로 보내는 느낌도 살려야 돼서. 그러니까 설명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그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가 제일 사람마다 다 다른 각도의 포인트를 가지고 운동을 진행하는 거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은 항상 비슷하지. 옆으로 밀어낼 것, 시계추 운동으로 할 것. 저는 어깨 운동할 때 요 원암 레이즈가 자극이 제일 잘 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오케이. 잠깐만 쉬겠습니다. 아이고. 너가 저번에 어깨 알려준 게 아까 좀 전에도 그렇고 팔 올리면서 전환이 따라 올라가듯이 이렇게 하잖아. 약간 그치? 던지듯이 덤벨을 던진다는 느낌. 사선으로. 그지? 어. 근데 그거는 이제 너가 몸도 좋고 어깨도 좋고 하니까 좀 그나마 괜찮은데 어설프게 따라하면 허우적대는 걸로 보일 수 있잖아. 맞아. 그 중량을 컨트롤을 못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찝어내는 느낌의 운동을 할 때 회전근개가 부상당할 위험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겁게 하지 마시고 가벼운 무게로 일정한 속도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일정한 속도로. 근데 이렇게 하다가 자극이 잘 오기 시작하면 차츰차츰 무게를 늘려가다가 또 무게가 적당히 늘어나면 그 상태에서 이제 탄성을 쓰는 거죠. 탄성. 가속. 내가 저번 어깨 운동에서도 프레스 할 때 그러니까. 가속이 실려야 좋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처럼 약간의 탄성을 써서 뒤로 확 잡아 던지는 느낌을 주고 걔를 어깨 측면으로 탁 잡아주는 거야. 뒤로 안 넘어가게. 그러면서 수축이 강하게 잘라. 오케이. 어우, 16kg는 무겁네. 오케이. 아이고. 한 세트 더 진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태환이가 찍어주니까 좋네요. 좀 편하네. 우리 수용이도 잘 찍지만 태닝 좀 해야겠다. 진짜 근데 피부가 진짜 좀 하얘지겠다. 근데 아마 저 오래 보신 분들은 구독자분들 아실 텐데 제가 피부가 엄청 하얘요. 이것도 아직 태닝이 다 안 벗겨져서 이 정도인데 태닝은 송파구 태닝은 잠실 이치텐 진짜 이치텐 태닝샵에 딱 오시면 야 태닝샵에 이렇게 돈을 처발라 놨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호화스럽게 잘 꾸며져 있고 깔끔하고 좋은 환경이니까 이치텐 오셔서 꼭 태닝 하십시오. 집 밖은 위험한 스타일이에요. 요즘 재밌게 본 거 하나만 추천해줘요. 요즘에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목이 생각이 안 나. 그 김지원하고 김수현 나왔던 건데. 아, 눈물의 여왕. 아 눈물의 여왕 진짜 재밌게 봤고 근데 끝이 좀 애매하게 그러고 저는 볼 게 없으면 또 옛날 드라마 봤던 거 또 보고 해요. 한 5년 전 거 10년 전 것도 제 베스트 드라마는 옛날에 조인성하고 송혜교 나왔던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 겨울 바람이 분다였나? 그건 소희공 아닌데? 아니 아니야? 나 착각했나? 풀하우스인가? 아니야 언제 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맞잖아. 내가 이거 몇 번 봤단 말이야. 아, 그래? 이게 그 겨울 바람이 분다가 그 2013년에 나온 드라마인데 제가 한 3번 정도 봤거든요. 와 진짜 재밌지. 송혜교 진짜 리즈 시절. 내가 여자 연예인 중에 송혜교 제일 좋아하거든.
뭐 할까요? 지금 몇 프로인데? 지금 지금 내 기준에 한 8, 90% 된 것 같은데? 한 15%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네. 아니 그거는 마스가 들어가야 돼. 마스나 위니가 들어가야 막 밀고 나오는 그 터질 것 같은 그 느낌이 나지. 항상 등 운동할 때 개입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조금 소홀히 했는데 다시 좀 어깨 후면도 열심히 해야지. 근데 사실 어깨 후면이 제일 금방 올라와. 운동해보면 전측 후면 중에서. 그럼 너만 그런 거잖아. 아니야 자랑하는 거야? 아니야. 어깨 후면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으면 딱 잡는 순간 어깨 후면은 금방 큽니다. 특히나 어깨 후면의 사이즈를 키우는 게 조금 어려운 거지 어깨에 피크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 설정만, 각도 설정만 잘해서 그냥 쳐 올리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딱 고립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인클라인 벤치에 이렇게 가슴을 기댄 상태에서 이완할 때 깊이 이렇게 쭉 늘려주면서 하면 자극이 더 잘 오실 거예요. 어깨 후면 뿌리를 뽑아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러고 보니 요즘에 중간에 담배를 안 피네. 그치? 내 일부러 좀 의식해서 안 피거든. 근데 오늘은 하나 피려고. 대신 시작하기 전에 한 2-3개 피고 들어가자. 3개. 운동 시작하기 전에 한 3-4개 피면 이제 호흡이 잘 안 돼. 그리고 원활하게 안 될 때 그걸 이제 또 뚫기 위한 운동을 하는 거지. 이 후면에 자극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수축했다가 늘릴 때 쭉 뽑아주시면 좋아요. 쭉 뽑아주시고 흉추를 뒤로 살짝 보내준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이렇게 오늘의 어깨 운동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태환이가 찍어줬는데 쓸데없는 말은 다 잘라버려야지. 안녕.